폐암은 국내 사망 원인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견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5년 생존율이 30%대에 머무르는 만큼 위협적인 암입니다.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폐암. 혹시 지금 나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흡연하지 않고도 걸리는 폐암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사용했거나 행동했거나 했던 이것이 폐암의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폐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흡연이죠. 그러나 예상외로 흡연하지 않는 폐암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데 암에 걸리는 비흡연자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흡연자에게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라돈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몇 년 전 침대 매트리스에서 이 라돈 성분이 검출되어 떠들썩했었죠. 라돈 성분의 위험성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매일 쓰는 가구에서 권고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양이 검출된 만큼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색, 무취의 기체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라돈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돈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돈은 화강암지대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은 특성상 라돈 검출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습니다. 밀폐한 지하실이거나 1층 실내의 경우에는 땅으로부터 라돈이 유입될 수도 있고요. 건물의 경우 갈라진 벽면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무색, 무취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라돈은 인체 내에 침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체내로 유입된 후에는 원소가 쪼개지면서 방사선의 일종인 알파선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폐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폐암에 있어 간접 흡연보다도 위험하다는 시각도 있을 만큼 라돈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라돈이 체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돈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환기인데요. 외부로 들어오는 오염물질 뿐 아니라 내부에 남아있는 라돈과 같은 발암물질을 내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가급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시키는 게 좋고요. 여의치 않다면 환풍기를 틀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의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보강제를 써서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지하수를 사용하신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2년 환경부가 전국 7,036개의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결과 약 20%에 달하는 1,561개에서 이 라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물을 끓여서 먹거나 저감 장치를 활용해 라돈 성분을 반드시 제거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라돈은 환기를 통해 배출이 가능하므로 물을 끓일 경우 실내 공기 중에 유입되지 않도록 꼭 환풍기를 틀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라돈에 이어서 두 번째, 향기 제품입니다. 요즘 향초, 인센스 스틱 등을 사무실, 가정 등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만큼 트렌드인데요.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향초의 주 원료인 파라핀은 석유 추출물로서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생성됩니다. 영국 요크대 국립대기과학센터 연구팀에서 향초를 사용하는 가정의 실내 공기를 조사했더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벤젠, 리모넨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 벤젠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는 물질입니다. 호흡기뿐 아니라 피부로도 침투하는 물질로서 장기간 노출되면 암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리모넨의 경우 오존과 만나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게 됩니다. 향초를 오랫동안 켜두면 실내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하고 올바른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또한 이 향초와 함께 요즘 많이 쓰이는 게 인센스 스틱입니다. 긴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이것 많이 보셨죠? 이 인센스 스틱 또한 연소하면서 여러 독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센스 스틱 10종을 한 3평 정도의 공간에서 15분 동안 연소시킨 후에 공기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제품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향초나 인센스 스틱 등이 요가나 명상 등 운동을 할 때에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 사용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하는 등 주의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탈취제 방향제 제품입니다. 자동차나 화장실 등 밀폐되고 환기가 필요한 공간에서 탈취제, 방향제 등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살균 성분이 들어있는 탈취제의 경우 성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암모늄 클로라이드라는 물질은 폐에 독성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화학 성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 공기 탈취제에서 이 성분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었죠. 또한 방향제를 사용할 때에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향기가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기 위한 성분인 프탈레이트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호흡기 등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동물 실험에서는 간, 신장, 심장, 폐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흡연하지 않는 폐암의 대표적인 원인, 조리흉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1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여 명을 검진한 결과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이 조리흉이라는 물질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도 거의 매일 요리를 하는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리흉은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섞여 있는데요. 체내에 흡수되면 폐암 위험성을 높입니다.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조리흉 노출이 많을수록 폐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호흡기, 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조리흉은 미세먼지보다도 그 입자가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폐 속으로 침투하기 쉬워서 폐포에 흡착하여 발암성 물질을 배출하거나 염증이나 암세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리할 때 꼭 주방 후드를 틀어주시거나 창문을 열어두시고요. 음식이 탈 만큼 고온으로 장시간 조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라면 앞으로 꼭 기억하셔가지고 암을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생TV였습니다.